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물가 상승 및 안전사고 대책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의 조짐도 보이는 가운데 추석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이은 물가 상승에 추석을 앞두고 이 소비자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추석 물가가 그동안 얼마나 좀 올랐는지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올해 그 추석 차례상을 하는데 네. 비용에 대해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올해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으로 전국 평균 28만 7,1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비해 무려 9.1%가 상승했는데요. 지난 10년치를 비교하면 무려 44% 정도가 상승했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품목을 살펴보면 시금치 한당 가격이 한 193%,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가격이 뛰었고 네. 무도 한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전국 평균보다 가장 높은 30만 원 정도 비용이고요. 네. 바로 그 다음이 우리 지역인 경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도민들이 느낄 물가 상승 부담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먹거리, 우리 농산물 물가 상승이 이제 차례상 비용의 직격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네. 차례상 품목 중 단가가 가장 높은 상품을 살펴보면은 축산품, 과일류, 가공식품류 이 순으로 나타났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과일류의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한 12,50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차례상 비용을 상승시켰고요. 거기에다가 뭐 도라지라든가 고사리, 곶감, 대추, 배 이런 가격들도 한 20%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교적 저렴하다고 알려진 수입산의 경우도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 예년보다 이제 추석이 좀 빠른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 폭염과 태풍, 그러니까 점점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상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상 변수로 인해서 과일값과 채소 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차례상 부담으로 올라왔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축산물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 변수라든가 네. 축산 산업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가 상승이라든가 차례상 비용 부담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날로 심화되는 기후나 어떤 기상 재난에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점점 증폭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대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농작물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은 우리 소비자 시민들에게 점점 더 높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추석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럼 우리 지역의 각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자체에서 일단은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추석 명절을 맞아서 상품권 구매 한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네. 의성군 같은 경우도 구매 한도를 이제 40만 원에서 50만 원, 카드형은 월 30에서 50으로 인상을 했고요. 또 네. 영주시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영주시 같은 경우도 영주사랑 상품권 1인 구매 한도액을 9월 기준으로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상품권은 20에서 30, 네. 그리고 모바일은 40에서 50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이것에 대한 적립 한도도 최대 5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할인율과 적립률도 기존 10%로 유지가 됩니다. 이 상품권 외에도 지역의 중소기업,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 노동자들 위해서 네. 2024 추석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또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네. 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해서 추석 연휴 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네.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안동과 예천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동시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버 안동장터에서 할인 쿠폰 발급을 최대 10% 할인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근 예천군 또 예천장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특별 판매 기간 동안 모든 고객에게 5%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고 했고요. 사전 구매 기간인 8월 31일까지는
할인 쿠폰이 15%. 아, 이거 방송 나간 시점으로 이미 지나버렸고 네. 그 외에도 문경 상주에서도 이런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니까 다양한 이런 할인 혜택들 또 상품권 구매 혜택들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역 사랑 상품권부터 할인 행사까지 이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한 이 지자체들의 대책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사실 이게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가 안정 정책, 그다음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어떤 금융 지원, 그리고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 다양한 각도의 지금 민생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품 할인 지원, 축산품이라든가 농축수산물 이런 선물 같은 거를 이제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 사기와 또 소비 진작을 위해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지정했으면 좋겠네요. 또 국군의 날이라는 상징도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중소기업에 이제 40조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해서 금융 피해가 많기 때문에 네. 대출 금리도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고 쌀 5만 톤을 좀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있고 또 한우값을 50% 할인하는 최대 이런 행사를 또 지원하는 민생 대책이 또 나왔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에 자주 하는 거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거기에다가 KTX와 SRT 그 역 기성 승차권에 대한 어떤 기존 할인 혜택 등 다양한 민생 대책을 지금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설날 추석 때가 되면 단골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렇죠. 대책이 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물가 상승 대책 함께 살펴봤고요. 보시면서 좀 아쉽거나 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근본적으로 지금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서 농작물 재해는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농산물 먹거리 문제가 지금 민생 문제의 직격탄이거든요. 농사를 안 지어도 우리가 밥을 사 먹어야 되면은 결국 그 가격 인상이 소비자 물가라든가 시장에 영세한 상국민들 물가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물가 가격이 오르니까 지원하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후위기 시대 식량 자금률을 높이는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불안정한 국제무역 사태에서 사실 해외 시장 판로 개척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고유가 때문에 무역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 정책이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어떤 생태적인 농정 대전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국가 농정 정책의 비전이 부재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농작물 재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대책, 이른바 농작물 재해 보험을 확대한다든가 그리고 지역 단위의 공공 먹거리 계획을 잘 구축해서 네. 국가적인 지구적인 재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지역사회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먹거리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 국가 공공 먹거리 계획 구축 같은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예방책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석 때 명절 때마다 지원책을 늘리는 방식을 넘어서서 정말 안정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농정 대전환 정책을 현재 기후위기랑 연계해서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이 많이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근 전국적으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럼피스킨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가축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겹살이나 이 돼지고기 가격 또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헬로 이슈 토크에서도 몇 번 자세히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난 6월에 경북 영천, 7월에 안동 예천, 또 8월에 또 영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참 치사율이 매우 높고요. 특히 이제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이기 때문에 네. 일단 차단 방역에 일단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많이 확산되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돼지 농가 피해가 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돼지고기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기상재난이 심해질수록 이 전염병 확산 비율이 높습니다. 결국 이 환경 문제랑 같이 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이런 농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비교하면은
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한우가 한 10% 가량 가격이 인하가 됐고요. 돼지고기는 아직 1.8% 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가격 폭등 사태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2019년인가요? 굉장히 이게 사태가 커졌을 때 네. 이런 수급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안심을 할 수 없는 방안인데, 근데 이제 또 근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후라든가 재난이 심화되기 때문에 축산 물품에 대한 공급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비용 부담. 그러니까 축산 농업 자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우리도 고기를 좀 덜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축산업계의 정의로운 전환. 지금 당장 내가 축산을 하고 있는데 네. 당장 내일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럼 축산업계 분들이 다른 직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장기 로드맵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채식급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먹거리 전환 대책이 같이 가야 되지, 지금 당장 돼지열병 내년 내후년에도 매년 올 것 같거든요. 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전염병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그렇다면 내가 축산 농가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리스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단기 땜질 처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축산 농가의 정의로운 전환과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그리고 식습관 개선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단위의 비전과 정책이 좀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책에 매몰돼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축산업계에 대한 어떤 전환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먹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최근에 또다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다가 온열 질환 환자까지 급증하면서 대부분 응급실이 과부하에 걸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더욱더 이제 응급실이 좀 포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연휴 기간 늘어나는 환자들은 경증이 다수인데, 이제 네. 정부의 지침 방침은 중증 환자 우선 진료 원칙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파행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번 통계를 살펴보면요, 2022년 추석 연휴에 그런 환자 내원 건수가 약 9만 건 정도거든요. 그래서 명절 당일과 그 다음 날이 가장 많았습니다. 평일에 한 2배 수준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경증이라는 게 정부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다만 이제 사고에 때문에 나는 어떤 중증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태가 최근에 그 장기화된 의료 파업과 연계가 돼 있어서,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에 정부와 의료기관의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최근에 정부와 정당 대표 간의 회담에 있어서도 합의가 안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간에도 지금 입장 차이를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 파업 사태는 좀 장기화가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런 응급체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느꼈던 교훈은, 이런 위기 상태일수록 국가의 공공의료 체계가 얼마나 탄탄하게 잡혀 있느냐가 그 위기 예방의 큰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안동의료원이라든가 영주 적십자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들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큰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면 코로나 위기를 겪고 지금의 의료 파업 사태를 겪고 나서 과연 우리가 추석뿐만 아니라 평소에 국가 단위의 공공의료 체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자원을 쏟고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있나 했을 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추석이야 이제 임시 대책을 세워서 코로나19 확산과 온열 질환자 확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겠지만은, 추석 이후에도 상시적인 공공의료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어렵게 대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추석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벌초 시즌이잖아요. 네. 그 예초기 통계를 보면은 경북도 같은 경우는 매년 8, 9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지금이 9월이니까요. 지금 그렇네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농촌진흥청의 조사를 보면은 이제 다치는 부위별 통계들도 있고 네.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장구를 잘 착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작업 전에는 안면 보호구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특히 이제 예초 작업 중에 돌이나 금속 파편 튀면 이게 돌이 튀어서 눈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맨 얼굴에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얼굴 주변에도 안전장치를 하고 하면은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 반경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사실은 이게 벌초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네. 개인이 잘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방송했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중에 네. 벌초 대행 서비스도 있어요. 아. 그 기부를 하게 되면 답례품으로 벌초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 네. 개인이 어렵다면 이렇게 기관이라든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벌초 대행 서비스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예초 작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초기 사고 현황과 예방책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예초기 사고만큼이나 벌쏘임 사고도 참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사실 예초기 사고보다 더 지금 주시해야 될 게 이 벌쏘임 사고입니다. 이것도 기후변화랑 관련이 있거든요. 네. 기후위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상변화 때문에 벌들도 더 예민하고 네. 이런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벌에 쏘여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무려 6만 명이 넘고요. 네. 6월, 9월에 전체 환자의 50%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데 경기도가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그 다음이 또 그쵸. 어디냐? 바로 경북이에요. 아유. 경북이 땅도 넓고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북에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고 예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옷을 어떻게 색깔에 맞춰서 입고 그다음에 향이 나는 화장품 사용 등을 자제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사실 많이 추천하는 것이 퇴치제입니다. 몸에 뿌리는 그 말벌 퇴치제가 있거든요. 네. 그거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좀 가장 안전하게 퇴치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벌집이 있는 데를 무리하게 예초기를 들쑤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벌집이 있으면 피해야 되고 사전에 예초 작업하기 전에 벌집이 있을 걸 확인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벌이 등장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달려서 이렇게 웅크리거나 엎드렸을 경우에 더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피하고 그 피하면서 퇴치제를 사용한다든가 가까이 네. 둬서 그래서 벌 사고에도 또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예초 작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끝으로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선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건 뭐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명절 기간에 안전하게 하려면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이 명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면 명절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안전할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그 제사에 대한 문화가 이제 점점 간소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과거의 안동만 해도 너무 제사 형식이 너무 번잡해서 특히 여성분들의 고충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시대에 네. 따른 변화. 그래서 지금은 유력 문중, 뭐 진성희 씨 가문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그런 경전들 살펴보니 제사 형식이 그렇게 번잡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 형식이 너무 복잡하고 힘든 것은 심지어 전통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상하게 문화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제사의 본래 취지는 제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친척들이 같이 얼굴을 보고 안부를 나누는 게 주 목적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에게 먹일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사 형식을 간소화하려 노력은 지금도 물론 진행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많이 유행했던 말입니다. 이제 평등한 추석 되세요. 그래서 제사나 명절에 대한 어떤 가사 노동이 특정 성별과 특정 세대에만 부담되지 않게 네. 평등한 어떤 추석을 만들 수 있도록 가사 노동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에 있어서는 지역에 특히 우리 남성 어르신들께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과 억압을 정당히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명절 때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MZ세대들은 이제 명절 때 집에 안 오는 거예요. 명절 때 가면은 막 고리타분한 얘기하고 있고 막 청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전통만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명절의 본질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바라는 것은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이 명절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개개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명절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석 물가부터 안전사고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